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테이저건 쏴서 제압입니다. 자, 위험천만했던 상황 함께 보시죠. 자, 흉기를 든 남성 보이시죠? 자, 경찰이 다가와서 그거 내려놔! 했더니 뭘 내려놔 하면서 더 광분합니다. 자, 몰래 저렇게 테이저건을 준비합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야 되는데, 자, 일단 주변을 포위하는 경찰. 아, 등을 보이는 그 순간 발사! 발사! 그렇습니다. 으악! 자, 3단봉으로 탁 내리치면서요. 결국 검거 성공.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자, 이 기자. 저 근처에 유치원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비원과 대치 중이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남성을 포위를 하고 설득을 했는데도 계속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저 장소가 유치원이랑 인접한 장소여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흥분한 남성은 끝까지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뒤를 돈 순간 결국 테이저건을 발사했고요. 이후에 이 3단봉으로 흉기를 내리쳐서 떨어지게 한 뒤에 안전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 요즘 왜 이렇게 흉기 난동 사건 많아요? 위험한 물건, 흉기를 들고 지금 난동을 부리는 상황입니다. 흉기 난동, 단순히 해악의 고지를 하면서 흉기 난동했으면 특수 협박죄가 될 수가 있고요. 저 흉기를 막 휘두르거나 막 그랬다면 특수 폭행 내지 또 그게 다 그러면 상해같이 큰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특수 협박 정도에 해당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7년 이내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입건이 돼서 뭐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주차 대행 맡겼더니 점점점. 아, 이 차량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자, 차량 탑승 발렛 직원 띠리리리리리리리 하면서 후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안 돼, 안 돼, 쾅!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부스를 쳤어요. 자, 그런데 다시 후진, 왜 가? 아이고, 뒤에 있는 차 부딪혔어. 아이고, 또 앞으로 가! 왜 이래, 이거? 다시 저한테 부스 꽝! 아이고, 제발 좀 멈춰, 양 변호사님.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차가 완전히 망가졌을 것 같아요. 그 주차장 발렛 파킹을 해주는 그런 주차장인데 직원이 조작 실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 실수 치곤 상당히 심각해 보이죠. 뒤로 가서 들이받고 앞으로 가서 또 박살내고 그러니까요. 뭐 그 2번, 3번을 왔다 간 끝에야 겨우 멈췄고요. 저 차 못 쓰게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일단 병원에서는 저 장소에서는 이 차량 값은 물러주기로 했는데 그게 돈이 입금된 13일까지만 대신 다른 차를 빌릴 수 있는 렌트 비용을 주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차량 수리비, 뭐 차량 대금을 드렸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저 차량 피해자 새로 신차 계약을 했더니 18개월 걸린다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저렇게 좀 잘 못하시는 분에게 왜 저렇게 발렛 주차를 저 병원 측에서 맡겼는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게요. 자, 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서울의 한 백화점입니다. 발렛 요원에게 차를 넘기고 지금 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때 슬슬 앞으로 오더니 아이고야, 사람을 쳤습니다. 아유, 또. 아, 지금 막 피했어요. 아, 박 변호사님. 자, 이 백화점 발렛을 시켰는데 발렛하는 사람이 실수로 지금 사람을 쳤거나 차 다치게 주인을 했습니다. 쳤습니다. 지금 한 명은 어깨를 다쳤고 다른 한 명은 허리 수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일단 백화점 입장에서는 차주한테도 좀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6대4, 뭐 7대3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차량 키를 넘겨줬을 때 차량의 지배권이 백화점 내지 아니면 이 발렛 요원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차주한테 저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차주가 무슨 잘못이 그 있어요? 만약에 차주가 뭐 작동을 뭐 걸어놨거나 다른 게 아니라면 저런 상황이라면 발렛 요원 또 발렛 요원을 관리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책임을 이제 지는 게 맞아 보이고요. 이 다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지금 돼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우리 동기 아이가 일단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해드린 바 있죠. 이 마약 혐의로 재판 넘겨졌던 이 방송인 겸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 자, 그런데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서 정말 논란이 장난이 아니었었는데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고 자, 그랬는데
집행유예. 그래서 저도 그때 이거 소식 전하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막 열을 냈었는데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죠? 네, 일단 실형을 면했었죠. 그런데 이 돈 스파이크 씨가 판사와 동기인 전관 변호사를 추가로 고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에 이 언론사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요. 돈 스파이크 씨가 선임한 법률 대리인들이 사건 담당한 부장판사와 이 사법시험과 연수원 동기인 전관 변호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돈 스파이크 씨는 당초에 다른 법무법인의 이 대리인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와 동기인 2명의 변호사에게 추가로 변호를 맡겼던 겁니다. 이 해당 매체는요, 이들이 1, 2차 공판 이후에 각각 4차례씩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감형을 도왔고요. 또 반성문 작성 역시도 이 변호사들이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일단 뭐 그냥 추정일 뿐이긴 합니다만 참 공교롭습니다. 담당 판사와 연수원 동기다. 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재판 전략으로 최초에는 전혀 다른 변호사를 이제 선임을 했는데 나중에 바로 부장 판사와 동기인 변호사들을 추가적으로 선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사실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진 이 방송인인데다가 그간에 이제 이 검찰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동종 전과가 있죠. 그리고 이제 9차례에 걸쳐 가지고 약 4,500만 원 정도의 필로폰을 구매해서 그것도 이제 투약을 한 14차례에 걸쳐서 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범행을 숨기려고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받게 하거나 또는 그 공범의 계좌를 이용해서 마약 거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다. 거기에 비해서는 이 처벌의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지금 법원이 이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요. 글쎄요, 이게 이제 좀 공론화돼서 2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4번째 뉴스 이어가죠. 사장님의 반박입니다. 얼마 전 한 곱창집에서 작업을 당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어제 사반 가족회의에서도 한번 다뤄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논란이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요.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여러 명이 가서 이 곱창집에서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안주거리 같은 게 좀 부족해서 1인분을 양깃머리를 추가로 시켰다는 겁니다. 양깃머리. 네, 그 양깃머리를 1인분을 추가로 시켰는데 사장님이 테이블에 직접 접시를 들고 와서 우리 주방 삼촌이 손이 커서 많이 담았는데 드실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서비스 주신다는 얘기인가 보나. 그래서 고맙게 잘 먹겠습니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기분 좋게 먹고 나오는데 계산서를 보니까 1인분이 아니라 2인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글쓴이는 거기서 실랑이를 벌였지만 이제 글쓴이 지인이 야 이런 거 실랑이 하지 마라고 계산은 결국 했다라는 그냥 거예요. 2인분 값으로. 2인분 값 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의혹은 혹시 우리한테 많이 팔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상술 아니냐. 네. 자,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아이고 그냥 손님이 당했어 혹은 별의별 이 갑론을박이 한창이었는데 자, 그런데 논란이 되고 나서 그 해당 곱창집 사장님이 한 언론사에 직접 자필로 입장문을 보냈다고요. 자, 본인이 좀 난처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필로 입장을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인생을 비양심적으로 살지 않았다. 가게 사원이 다 같이 먹고 살자 이런 거다라고 지금 저 이렇게 자필을 써서 보냈는데 이 사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분명히 양이 좀 많아서 반만 드릴까요 했는데 만약에 반만 달라고 했으면 반만 줬을 것이다. 본인은 지금도 아마 2인분하고 1인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자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손님이 조금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해는 있었다고 보고 만약 온다면 1인분 값은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실래요? 반만 준다고 했으면 내가 많으니까 어떻게 반만 드릴까요 했으면 반만 줬을 것이다. 그러면 1인분이 됐을 건데 별말 없었기 때문에 그냥 2인분 줬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거는 사실 쉽게 납득은 어려워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손이 크다. 그럼 정확하게 2인분에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예. 법률행위에 이것도 법률행위거든요.
의사 표시가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1인분이라고 오해하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1인분은 환불해서 돌려주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거짓말, 환승, 성공적. 아하,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네, 1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지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이런 여자친구의 사연인데요. 이 여자친구가 고민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남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이 며칠 전에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다가 이 가방에서 영화 티켓 2장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영 날짜를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일하러 간다고 했던 날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여친이 그날 일하러 간 거 맞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하러 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나 영화 티켓 다 봤다 이렇게까지 털어놓는데요. 그제서야 이 남자친구가 사실 전 여자친구와 영화를 봤는데 그건 친구로 만나서 본 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후에 자신의 통화 내역까지 보여주면서 지금은 그 전 여자친구랑 전혀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이 남자친구가 더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이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이 만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아, 앞서 이제 사방 가족회의에서도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예? 잔여물을 남기면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양 변호사님 네. 한 번 걸렸잖아요, 그때. 다른 거 걸린 줄 알고 오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 뭐 그 얘기는 네. 차근차근 계속 울고먹기로 하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친입니다. 자연아, 나 못 믿니? 나 이제 다혜랑 그냥 아무 감정 없어. 친구 프렌즈 도모다지. 야, 메가박땡에서 팔걸이도 이렇게 내려놓고 봤어. 팝콘도 안 먹었다니까, 동그라미. 얘 좀 해주세요. 예. 참 어쩔 수 저는 없이 제가 이 남자친구의 진심을 믿고 싶습니다. 저도 저는. 믿으려고요. 그냥. 예. 자, 다음은 여자친구입니다. 아, 팝콘도 안 드셨어? 대신 오징어 튀김 먹었잖아. 야, 내가 다혜한테 연락해볼까? 넌 말이야,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X. 아, 예. 아, 일단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연애할 때는 저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저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 판단을 하는 것 중에서 이제 징후 분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징후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징후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전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갔는데 그것을 이제 그 본인에게 숨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의미 있는 징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좋다고 괜찮다라고 해서 만약에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또 저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 남성의 책임이 아니고 여성의 책임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여성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서 과연 저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될지 하지 않아야 될지 그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아니 저는 처음에 그냥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진짜 뭐 우연히 근데 이 현재 여자친구에게는 왜냐? 본인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아하 그거 아니라니까 또 시청자분들 오해하시는데 아니, 농담입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끝났는데 왜 전 여자친구 게다가 현재 여자친구에게는 나 일하러 간다라는 얘기까지 굳이 해가면서 그리고 영화를 뭔가 다른 사연이 좀 더 있다면 예를 들어 현재 여자친구는 절대로 SF는 안 보는데 액션 영화는 안 보는데 너무 액션 영화 보고 싶은데 그걸 봐줄 사람이 전 여자친구밖에 없다든가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상해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박 변호사. 뭐 이거 이제 사실 이래선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필이면 뭐 여자도 문제지만 전 여자친구를 또 만나는 게 문제긴 한데 조금 더 이 남자의 변명에 소명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이 남자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통화 내역은 제출을 했습니다. 통화네. 예, 죄송합니다. 제출했고요. 왜 이 여자친구랑 전 여자친구랑 가게 됐는지 이런 어떤 소명의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아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로 모든 어떤 신뢰감이 떨어 징후 말씀하셨는데 뭐 큰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좀 인간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아니 봐주기 전에 네. 통화 내역 가지고 부족하고 네. 텔레그램 메신저 서비스 인터넷 SNS 제가 변호사라면 같이 대동해서 예, 제출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SNS 다이렉트 메시지 연락받을 수 있는 수단은 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 야, 이거 참 공사 커집니다. 자, 이 기자.
네, 일단 베놈님은요. 그런 거 다 따지면 아무도 못 만나요. 그냥 넘어가요라고 하셨는데 오. 정말 여심네요. 그리고 아이맘두님은 거짓말을 왜 해 떳떳하면이라고 하셨고요. 삶의 향기님. 마리아 막걸리야. 다홍파님. 뭘 고민합니까? 100% 싹이 놀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호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